서울 강남 63층 유리 빌딩이 햇살을 반사하며 빛나는 아침입니다. 우성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기업의 본사. 오늘은 2025년 신입사원 환영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200명의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그중 한 사람 윤지혁에게 오늘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오늘은 27년을 준비해온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대강당으로 향하는 신입사원들의 발걸음입니다. 사회자의 밝고 경쾌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025년 우성그룹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5,0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우성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대강당 3층 200명의 신입사원들이 일제히 기립합니다. 모두가 설레는 표정이었지만 맨 뒷줄 왼쪽 끝. 차가운 눈빛의 한 청년만이 무표정했습니다. 윤지혁 27세. 검은색 슈트에 흰 셔츠, 완벽하게 매듭진 네이비 타이. 그의 외모는 흠잡을 데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영하의 날씨처럼 차가웠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말합니다. 이제 강우현 회장님께서 신입사원 여러분께 축사를 전하시겠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숙연하게 흐르고 단상으로 올라가는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강우현 회장의 중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입사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나는 우성그룹 회장 강우현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곳에서 살아남는 것은 능력 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열정만으론 부족합니다. 결과로 증명하십시오. 강우현 55세. 20년간 우성그룹을 이끌어온 철의 경영자. 냉철함과 카리스마로 업계를 장악한 그였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 하나가 새겨져 있다는 것을. 윤서진. 그가 평생 후회하며 살아온 단 한 번의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강우현이 계속 말합니다. 환영식이 끝나면 각 팀장님들께서 여러분과 악수를 나누실 겁니다. 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다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식이 끝나고 강우현 회장이 신입사원들과 악수를 시작합니다. 1명, 2명, 3명. 기계적으로 손을 내밀던 그가 윤지혁 앞에서 멈췄습니다. 강우현이 손을 내밀다가 멈추며 말합니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윤지혁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신입사원 윤지혁입니다, 회장님. 강우현이 눈을 가늘게 뜨며 반복합니다. 지혁? 자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윤지혁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처음 뵙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렇게 평범한 얼굴은 아닌가 봅니다. 그 미소. 강우현은 가슴 한구석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일까요? 이 청년의 눈빛이, 이마선이, 인매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아니, 거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본 것 같은 얼굴. 악수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우현이 말합니다. 잘 부탁하네. 윤지혁이 악수를 받으며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야, 강우현. 그날 밤 윤지혁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책상 위 액자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여성이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 그의 어머니 윤서진이었습니다. 윤지혁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엄마, 오늘 드디어 그 사람을 봤어. 당신을 버리고 떠난 남자. 나를 버린 남자. 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3개월 후. 우성그룹 전략기획팀. 윤지혁은 단숨에 팀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답지 않은 분석력, 순간적인 판단력, 그리고 냉철한 리더십. 그는 모두를 압도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자료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팀장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지혁 씨, 이 분석 자료 정말 놀랍네요. 3년차 직원도 못 만들 퀄리티인데 어떻게 3개월 만에 이런 걸? 윤지혁이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대로 읽기만 하면 됩니다. 선배들이 수군거립니다.
야, 저 친구 진짜 천재 아니야? 근데 좀 무섭지 않아? 눈빛이 너무 차가워. 그날 오후 전략기획팀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경쟁사가 우성의 주력 프로젝트를 가로챈 것입니다. 팀원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윤지혁만은 침착했습니다. 회의 중 윤지혁이 차분하게 말합니다. 진정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비안이 있습니다. 팀장이 놀라며 묻습니다. 비안? 무슨 소리야, 지혁 씨? 윤지혁이 자료를 펼치며 설명합니다. 제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해뒀습니다. 이 루트로 가면 경쟁사보다 15%더 효율적입니다. 자료 펼치는 소리와 놀라는 한숨들이 들립니다. 팀장이 충격받아 묻습니다. 이걸 언제 만든 거야? 윤지혁이 대답합니다. 한 달 전부터요. 모든 계획엔 백업이 필요하니까요. 그날 이후 윤지혁의 별명은 젊은 천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주목하는 건 동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장녀 강서하 역시 그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강서하가 지혁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윤지혁, 강서하 26세, 우성그룹 전략본부 차장. 아버지를 닮은 카리스마와 추진력으로 공주님이라 불리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은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혁을 보며 처음으로 경쟁심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묘한 끌림도. 강서하가 지혁에게 다가가며 말합니다. 윤지혁 씨, 오늘 프레젠테이션 인상적이었어요. 윤지혁이 고개 숙이며 대답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강서하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합니다. 근데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윤지혁이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숨길 게 있어야 숨기죠. 강서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 대체 정체가 뭐지? 그날 저녁 강우현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지혁의 인사 파일을 펼쳤습니다. 무언가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파일을 보며 강우현이 중얼거립니다. 윤지혁, 27세, 서울대 경영학과 수석 졸업. 부모님 모두 사망. 그가 멈춥니다. 고아원 출신? 서류 내려놓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우현이 깊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윤서진.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하지만 그의 가슴 속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마치 무언가 엄청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처럼.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강우현 회장의 집으로 한 개의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 불명. 낡은 갈색 봉투 하나뿐이었습니다. 봉투 뜯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우현이 봉투를 열며 중얼거립니다. 이게 뭐지?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과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 강우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우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서진아. 윤서진. 그가 20대 시절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 재벌 2세였던 그는 평범한 가정의 딸인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결국 그녀를 떠나야 했죠. 그것이 그의 평생 후회였습니다. 과거의 기억이 희미한 에코처럼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강우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서진아, 미안해. 나 너를 지킬 수 없어.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우리 집에서 너를 더 힘들게 할 거야. 윤서진의 슬픈 목소리가 겹칩니다. 우현 씨, 전 괜찮아요. 그냥 행복하게만 살아줘요. 회상이 끝나고 현실로 돌아옵니다. 강우현이 진단서를 보며 중얼거립니다. 폐암 말기. 2010년. 그가 충격받아 말합니다. 서진이가 죽었다고? 그날 밤 강우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로 내려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27년간 꺼내보지 않았던 상자. 그 안에는 윤서진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오래된 사진 넘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우현이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서류 봉투 안에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윤서진이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아이의 나이는 대략 5살 정도.
강우현은 그 아이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강우현의 불안감이 점점 커집니다. 이 아이, 눈빛이, 이마선이, 그가 깨닫습니다. 윤지혁? 급격히 고조되는 현악선율이 흐릅니다. 강우현이 숨이 막히듯 말합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의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윤지혁. 그 청년이 누구인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졌는지.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진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2개월 후 우성그룹 대강당 분기 우수사원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최우수 신입사원상의 주인공은 윤지혁이었습니다. 승리의 팡파레처럼 밝고 경쾌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사회자가 외칩니다. 이번 분기 최우수 신입사원상 전략기획팀 윤지혁 사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윤지혁은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200명의 직원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부러움, 질투, 존경. 다양한 시선들. 하지만 그가 보고 있는 건 단 한 사람. 상을 건네는 강우현 회장뿐이었습니다. 강우현이 상패를 건네며 말합니다. 축하하네 윤 사원. 자네는 정말 대단해. 앞으로 우리 그룹의 중심이 되어주게. 윤지혁이 상패를 받으며 차갑게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강우현은 그 손에서 묘한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긴장이 아니었습니다. 증오였습니다. 깊고 오래된 차가운 증오. 강우현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눈빛, 왜 이렇게 날 보는 거지? 윤지혁도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상패를 쥐며 이 손, 언젠가 당신을 무너뜨릴 거야. 엄마를 버린 죗값을 치르게 해줄게. 시상식이 끝나고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윤지혁을 둘러싸고 축하 인사를 건넸지만 그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문 여는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윤지혁이 밤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엄마, 봤어요? 저 그 사람 회사에서 상도 받았어요. 그가 웃음기 없이 계속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강서아가 묻습니다. 축하 파티는 안 가고 여기서 뭐해요? 윤지혁이 돌아봅니다. 차장님. 강서아가 옆에 서며 말합니다.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아버지도 많이 감탄하시더라고요. 윤지혁이 쓴웃음 지으며 대답합니다. 회장님이요? 강서아가 지혁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윤지혁 씨, 당신 대체 뭐예요? 윤지혁이 답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강서아가 말합니다. 능력도 뛰어나고 똑똑하고 완벽해요. 근데 그녀가 눈을 마주치며 계속합니다. 왜 이렇게 슬퍼 보이죠? 감성적인 첼로 선율이 흐릅니다. 윤지혁이 피식 웃으며 말합니다. 슬퍼 보인다니. 제가 그렇게 투명한가요? 강서아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너무 불투명해요. 마치 두꺼운 벽 뒤에 진짜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아요. 침묵이 흐릅니다. 강서아가 묻습니다. 뭘 그렇게 증오하세요? 윤지혁이 놀랍니다. 강서아가 계속 말합니다. 당신 눈빛이요. 늘 무언가를 증오하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지혁은 말없이 하늘을 보며 강서아의 눈을 피했다. 다음 날 아침, 강우현 회장의 집무실. 비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문을 노크했습니다. 도윤이 묻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강우현이 답합니다. 들어오게.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윤이 서류를 내밀며 말합니다. 회장님께서 지시하신 윤지혁 사원의 추가 신원조사 결과입니다. 강우현이 서류를 받아들며 말합니다. 말해보게. 도윤이 보고합니다. 윤지혁 사원은 1998년생으로 부산의 한 고아원에서 2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모두 사망으로 기록되어 있고 어머니는 2010년 폐암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강우현의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 이름은?
도윤이 서류를 보며 대답합니다. 윤서진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강우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도윤이 걱정스레 묻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우현이 창밖을 보며 묻습니다. 출생지는 어딘가? 도윤이 답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좌동입니다. 강우현이 눈을 감으며 중얼거립니다. 그곳, 내가 살던 동네야. 강우현은 20대 시절 가족을 피해 부산으로 도망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윤서진을 만났죠. 6개월의 행복한 시간. 하지만 가족에게 발각되어 다시 서울로 끌려갔고 그 후 윤서진을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강우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도윤 씨, 1998년. 그때가 언제지? 도윤이 답합니다. 27년 전입니다, 회장님. 강우현이 충격받아 말합니다. 27년. 윤지혁. 27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진과 헤어진 시기, 아이의 나이, 그리고 그 눈빛. 강우현이 결심한 듯 말합니다. 도윤 씨, 이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말게.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윤지혁의 DNA 샘플을 구해줘. 도윤이 놀라며 말합니다. 회장님, 설마. 강우현이 말합니다. 말하지 말고 행동만 하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도윤이 대답합니다. 알겠습니다. 2주 후. 강우현의 손에는 봉인된 검사 결과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30분째 그것을 뜯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이 만지작거리는 소리, 깊은 숨소리가 들립니다. 강우현이 혼잣말을 합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이라면. 그의 목이 메입니다. 서진아, 너 왜 말하지 않았어? 왜 혼자? 그는 마침내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단 한 줄. 그 한 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강우현이 결과지를 읽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8%.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우현이 무너지듯 말합니다. 하느님. 강우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7년. 그는 자신의 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자신의 회사에서 자신을 증오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강우현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을. 그날 밤 8시. 강우현은 아직 회사에 있던 윤지혁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만의 대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문 여는 소리, 발걸음 소리가 들립니다. 윤지혁이 들어서며 묻습니다. 밤늦게 부르시다니 무슨 일이십니까? 강우현이 창밖을 보며 말합니다. 앉게. 윤지혁이 의자에 앉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30초, 1분, 2분. 마침내 강우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우현이 천천히 돌아보며 묻습니다. 윤지혁, 자네 어머니 이름이 윤서진 맞나? 절대적 정적이 흐르며 윤지혁의 표정이 굳습니다. 강우현이 말합니다. 대답해주게. 윤지혁이 차갑게 대답합니다. 이제야 기억났습니까? 강우현이 다가서며 말합니다. 그럼 자넨 지혁, 아니 아들. 윤지혁이 소리 지르듯 말합니다.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책상 치는 소리가 울립니다. 강우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윤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합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은 떠났어요. 엄마 뱃속에 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고. 강우현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난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윤지혁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만약이요? 그가 비웃으며 계속합니다. 만약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겠어요? 당신은 어차피 재벌가의 아들이었고 엄마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당신 가족이 반대했다는 거 전 다 알아요. 강우현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건 내가 약했어. 윤지혁이 계속 말합니다. 약했다고요?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들어갑니다. 엄마는 혼자 저를 낳았어요. 병원비도 없어서 시립병원에서. 외할아버지가 무서워 집에도 못 가고 학교도 그만두고 그리고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온갖 굳은 일을 다 하시고요. 강우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윤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합니다. 당신이 버린 여자가 제 어머니였습니다. 당신이 저를 만들고 도망쳤죠. 강우현이 다급하게 말합니다. 난 몰랐어. 정말 몰랐어. 서진이가 임신한 줄. 윤지혁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몰랐다고요? 그게 변명이 됩니까? 당신은 그냥 떠났어요.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남기고 재벌 2세의 책임을 다하러 서울로 올라갔죠. 강우현이 목이 메이며 말합니다. 가족의 압박이 어쩔 수 없었어. 윤지혁이 웃으며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렇게 어쩔 수 없었던 당신 때문에 제 엄마는 혼자 저를 낳았어요. 혼자 키웠고 혼자 아파했고 혼자 죽어갔습니다. 윤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7년간 쌓아온 감정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윤지혁이 울먹이며 계속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엄마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어요. 잠도 못 자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강우현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미안하다. 윤지혁이 목이 메이며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죽기 직전에 저한테 말했어요. 지혁아, 너의 아버지는 강우현이야. 우성그룹 사장. 그 사람이 내 아버지야. 슬픈 피아노 선율이 흐릅니다. 윤지혁이 주저앉으며 계속합니다.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재벌. 사장.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엄마가 당신 사진을 보여줬어요. 젊었을 때 당신 얼굴을. 그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그제야 알았죠. 왜 우리가 평생 가난했는지. 왜 엄마가 혼자 모든 걸 감당했는지. 강우현이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미안하다. 정말. 용서해다오. 윤지혁이 고개를 들며 차갑게 말합니다. 용서?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가요? 강우현이 말합니다. 난 정말 몰랐어. 만약 알았다면. 만약. 윤지혁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만약은 없어요. 이미 엄마는 죽었고 저는 당신을 증오하며 27년을 살았어요. 그가 차갑게 웃으며 계속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 들어온 이유도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강우현이 충격받아 말합니다. 뭐? 윤지혁이 냉소 지으며 말합니다. 놀랍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이유가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였다는 게 제 계획은요, 당신을 믿게 만들고 의지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합니다. 모든 걸 빼앗는 거였어요. 강우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파괴하기 위해 27년을 준비해왔다는 사실이 강우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럼 이제 어쩔 건가? 윤지혁이 돌아서며 말합니다. 아직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가 차갑게 말합니다. 전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 없습니다. 절대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윤지혁이 나가고 강우현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었다면서 그녀를 잊고 무심하게 살아온 죄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냥 헤어지지 않으면 그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도 있었지만 한 번쯤 찾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까마득하게 잊고 살았을까? 그냥 잘 살고 있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했었다. 다음 날 강서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우연히 DNA 검사 결과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류 떨어뜨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서아가 충격받아 말합니다. 이게 무슨... 그녀는 곧바로 윤지혁을 찾아갔습니다. 회사 옥상에서 그를 발견했죠. 강서아가 숨을 헐떡이며 외칩니다. 윤지혁 씨. 윤지혁이 돌아봅니다. 차장님. 강서아가 다가서며 묻습니다. 당신, 우리 오빠였던 거예요? 윤지혁은 침묵합니다. 강서아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그렇게... 윤지혁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말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강서아가 대답합니다. 있죠. 당신은 우리 가족이잖아요. 윤지혁이 돌아서며 말합니다. 가족? 그가 냉소 지으며 계속합니다. 전 평생 가족 없이 살았어요. 이제 와서 가족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죠? 강서아가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저나 유나도 당황스럽기는 해도 든든한 오빠가 생긴 게 의미 있어요. 적어도 저한텐. 엄마가 황당해 하시지만 엄마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그건 이해해 주세요. 그때 강윤아가 옥상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강윤아가 밝게 말합니다. 오빠, 진짜예요? 제가 오빠가 생긴 거예요? 윤지혁이 당황합니다. 너. 강윤아가 웃으며 말합니다. 언니한테 들었어요. 와, 진짜 신기해요. 저 항상 오빠 갖고 싶었거든요. 윤지혁은 어리둥절합니다. 강윤아가 지혁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오빠 앞으론 우리랑 같이 지내요. 아빠도 엄청 후회하고 계세요. 매일 밤 서재에서 우시더라고요. 윤지혁이 손을 빼며 말합니다. 나한텐 이미 늦었어. 그날 밤 윤지혁은 사표를 작성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복수도 증오도 이제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펜으로 쓰는 소리가 들립니다. 윤지혁이 혼잣말을 합니다. 엄마, 전 결국 아무것도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윤지혁이 사표도 제출하고 인사도 할 겸 회장실로 향했을 때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윤지혁이 멈춰 섭니다. 회장실 안에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앞에는 윤서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우현이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우리 아들을 혼자 키우게 해서. 윤지혁의 사표를 쥔 손이 떨립니다. 강우현이 지혁을 보지 못한 채 계속합니다. 너를 떠나보낸 그날부터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어. 그가 흐느끼며 말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게 아들이 있었고 그 아이는 나를 증오하고 있었어. 윤지혁은 처음으로 강우현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회장도 재벌도 아닌 한 명의 후회하는 남자를. 강우현이 지혁을 발견하고 놀라며 말합니다. 지혁아. 윤지혁이 사표를 꺼내며 말합니다. 사표 제출하러 왔습니다. 강우현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기다려. 제발. 떠나지 마. 윤지혁이 차갑게 말합니다.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강우현이 다가서며 말합니다. 있어. 이유가 있어. 그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합니다. 넌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 찾아 헤맸어야 할 아들. 윤지혁이 사표를 내밀며 말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강우현이 무릎을 꿇으며 말합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윤지혁이 충격받아 말합니다. 일어나세요. 강우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너에게는 난 아버지 자격이 없어. 알아. 하지만 제발 완전히 날 떠나진 말아줘. 내 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해서 널 보내면 난 정말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윤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강우현이 고개를 듭니다. 윤지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사랑은 언젠가는 돌아온다고 하시더군요. 강우현이 흐느끼며 말합니다. 서진아. 윤지혁이 무너지며 말합니다.
전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당신을 버린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지. 그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27년간 쌓였던 오해와 증오와 슬픔이 눈물로 흘러내렸습니다. 강우현이 손을 내밀며 말합니다. 지혁아, 이제부턴 내 곁에 있게 해줘. 윤지혁은 손을 바라봅니다. 윤지혁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윤지혁이 작게 말합니다. 노력해 볼게요. 천천히. 강우현이 손을 꽉 쥐며 말합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서아가 들어서며 울먹입니다. 아빠, 오빠. 강윤아가 뛰어들어오며 말합니다. 우와, 드디어 화해했어요. 강서아와 강윤아가 두 사람을 꽉 껴안았습니다. 그렇게 27년 만에 가족이 완성되었습니다. 1년 후, 우성그룹 대강당.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새로운 부사장의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플랫이 터지는 소리, 기자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립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분이 강우현 회장의 친아들이라던데요. 맞아요. 윤지혁 씨. 아니, 이젠 강지혁이라고 해야 하나? 사회자가 마이크로 말합니다. 여러분, 잠시 후 우성그룹의 새로운 부사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단상 위로 한 청년이 걸어 올라왔습니다. 윤지혁. 아니, 이제는 강지혁. 그의 얼굴엔 1년 전과 달리 따뜻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강지혁이 마이크 앞에 서며 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성그룹 신임 부사장 강지혁입니다. 객석 맨 앞줄 강우현이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강서아와 강윤아도 함께였습니다. 기자가 손을 들며 묻습니다. 앞으로 우성그룹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회장님, 사장님을 잘 보필하면서 사람 냄새 나는 회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익만 추구하는 회사가 아니라 직원들이 행복한 회사, 가족 같은 회사를 만들겠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우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우현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서진아, 봐. 우리 아들. 결국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됐어. 그가 웃으며 눈물 흘리며 계속합니다. 고마워.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낳아줘서. 취임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강우현의 집 거실. 창밖으론 아름다운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지혁이 커피를 내리며 말합니다. 아버지, 커피 드릴게요. 강우현이 놀라며 말합니다. 내가 직접? 강지혁이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커피는 정성이라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직접 내려줘야 한다고 말해준 분이 있었어요. 강지혁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습니다. 원두를 갈고 물을 끓이고 천천히 드립했습니다. 마치 기도하듯이 커피 따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지혁이 커피를 건네며 말합니다. 여기요. 아버지. 강우현이 커피를 받으며 손이 떨립니다. 고맙다 아들아. 아들아. 그 말에 강지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단어. 이제야 들을 수 있게 된 호칭. 강지혁이 작게 말합니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도 한 잔 드릴게요. 뽀루퉁하게 앉아있던 김 여사는 대꾸가 없다. 딸들의 성화와 남편의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마음에 들지는 않는 표정이다. 강서아가 다가오며 말합니다. 오빠, 저도 커피 줘요. 강윤아가 깔깔 웃으며 말합니다. 나도. 강지혁이 웃으며 답합니다. 알았어. 다들 한 잔씩 드릴게요. 그렇게 가족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웃고 떠들고 서로를 바라보며 27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그들은 마침내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강우현이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지혁아. 강지혁이 답합니다. 네, 아버지. 강우현이 말합니다.
내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전해줄 수 있을까? 강지혁이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엄마가 이미 용서하셨을 거예요. 저도 용서했으니까요. 강우현의 눈시울이 또 붉어지며 말합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강지혁은 어머니의 사진 앞에 커피 한 잔을 놓았습니다. 강지혁이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엄마, 봤죠? 저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그리고 그가 웃으며 계속합니다. 이제 정말 행복해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정말 돌아왔어요. 그가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저를 키워주셔서,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그의 목이 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셔서. 커피 향기가 퍼지고 조용한 밤 분위기가 흐릅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세상을 씻어내듯 강지혁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2028년 봄, 우성그룹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하고 싶은 회사 1위가 되었습니다. 강지혁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더욱 성장하고 있었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희망차고 밝은 음악이 흐릅니다. 유치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강지혁은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생활했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이곳을 찾아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가 달려오며 말합니다. 아저씨, 오늘은 뭐 가져오셨어요? 강지혁이 웃으며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거 가져왔지. 짜잔. 그가 선물 상자를 열며 말합니다. 책이랑 장난감이야. 아이들이 환호합니다. 와. 원장님이 말합니다. 어머님도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강지혁이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날 저녁 강우현의 집.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강윤아가 밥을 먹으며 말합니다. 오빠, 요즘 진짜 바쁘지? 강지혁이 웃으며 답합니다. 좀 바쁘긴 한데 괜찮아. 의미 있는 일이니까. 강서아가 말합니다. 오빠, 다음 달에 해외 출장 가시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강지혁이 답합니다. 응, 고마워. 강우현이 지혁을 보며 말합니다. 지혁아. 강지혁이 답합니다. 내 아버지. 내가. 정말 자랑스럽다. 그리고 든든하고. 아빠. 오빠만 너무 편해하는 것 아니에요? 나 그럼 좀 서운한데? 그럴 리가? 우리 막내 공주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 가족들이 서로 쳐다보며 웃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강우현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년 전 증오에 가득 차 있던 그 얼굴이 이제는 이렇게 평화로워졌다는 게 기적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지혁은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 소리와 도시의 소음이 들립니다. 강지혁이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엄마, 보이세요?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가 미소 지으며 계속합니다. 그리고 저 이제 더 이상 증오하지 않아요. 대신 그의 눈물이 글썽입니다. 사랑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서아도 윤아도 모두를. 그가 웃으며 말합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으로 살고 있어요. 강우현이 뒤에서 조용히 지혁이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두 남자는 그렇게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한때는 증오로 가득했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이어진 두 사람. 다음 날 아침. 강지혁과 강우현은 함께 윤서진의 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처음으로 함께. 발걸음 소리, 새소리가 들립니다. 강우현이 묘지 앞에 무릎 꿇으며 말합니다. 서진아, 나왔어. 강우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혼자 우리 아들을 키우게 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살아 이렇게 다시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 다 나의 잘못이야. 강지혁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강지혁은 아버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강우현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두 사람은 함께 윤서진의 묘지 앞에서 커피를 나눠 마셨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두 남자. 이제는 함께 커피 마시는 소리,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강지혁이 하늘을 보며 말합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요. 전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보며 계속합니다. 아버지도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돼요. 강우현이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고맙다 아들아. 그날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2030년 가을 우성그룹 본사. 강지혁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젊은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지혁은 가족 모임에 갔습니다. 강우현의 환갑 겸 생일 파티였습니다. 파티 분위기, 웃음소리, 샴페인 따는 소리가 들립니다. 강윤아가 샴페인을 들며 말합니다. 아빠, 생신 축하해요. 강서아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강우현이 웃으며 말합니다. 고맙다 애들아. 그리고 그가 지혁을 보며 계속합니다. 지혁이, 내가 와줘서 정말 행복하다. 강지혁이 다가가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야말로요. 그가 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말합니다. 이거 받으세요. 강우현이 상자를 엽니다. 이게?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강우현과 윤서진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사진을 예쁘게 복원한 액자. 강우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이 사진. 어떻게? 강지혁이 말합니다. 엄마 유품에서 찾았어요. 복원해서 아버지 드리고 싶었어요. 그가 미소 지으며 계속합니다. 아버지도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하셨으면 해서요. 새어머니께는 비밀이에요. 강우현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지혁아, 고맙다. 정말. 강지혁이 아버지를 안으며 말합니다. 사랑해요 아버지. 강우현이 강하게 안으며 말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날 밤 파티가 끝나고 강지혁은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조용한 방 분위기가 흐릅니다. 강지혁이 사진을 보며 말합니다. 엄마, 전 이제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랑도 좋고 가족도 생겼고. 그가 미소 지으며 계속합니다. 그리고 뭐보다 마음이 편해요. 더 이상 증오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그냥 사랑하며 살고 있어요. 강지혁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저를 키워주셔서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그리고 그의 목이 맵니다.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그는 커피 한 잔을 어머니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마지막 선물처럼. 강지혁이 말합니다. 엄마, 이 커피 받아주세요. 사랑을 담아서 내렸어요. 그리고 안녕히 주무세요. 이제 전 정말 괜찮아요. 커피 향기가 퍼지고 조용한 밤 분위기가 흐릅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강지혁은 그 빛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증오로부터 복수로부터 과거로부터. 강우현은 평생의 죄책감에서 벗어났고 강지혁은 증오의 굴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험난한 일들이 있더라도 지혁은 잘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다짐해 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커피 한 잔을 내려보세요. 정성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그리고 천천히 마시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증오는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